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느 여자분에 대한 사주 하나를 제가 간략하게 감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장명을 하는 곳이나 그리고 철학관 등에서 이제 그 사주를 봅니다만은 어느 분들은 이제 철학관에서는 장명을 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리학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명만 하시는 분들은 사주 명리, 그러니까 역학을 제대로 공부를 좀 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성리학, 그러니까 이름 주로 감명을 하고 장명을 하고 또 계명을 하는 그런 사람이니만큼 지금까지 비교적 장명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사주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신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별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사주를 감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분들은 그 역학 공부를 수십 년 해도 사주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말한 내용들이 과연 맞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우려한 나머지 감히 사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이제 요즘 그렇습니다. 어느 분들은 장명을 하는 곳에서 선생님 사주도 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통 한자 수리 성리학에서는 사주를 모르고서는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 보는 것은 기본이다, 이런 말을 꼭 제가 드립니다. 오늘 간략히 하나 사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요. 자, 여자분은 이제 곤명이라고 합니다. 곤명. 여자분 곤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뭐 쓰지 않겠습니다. 이분의 그 양력 생일이 1980년생이요 1980년 2월 1일 2월 1일 미시예요. 미시 음력으로요. 음력으로 1980 역시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이에요. 그리고 미신이니까 14시경에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구성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분은 만족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사주 설명을 함에 있어서 많이 의견들이 다릅니다. 역학을 하신 분들이 다 공부를 제각각했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사주를 정확히 보는 것이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국내에 이런 의문을 말씀을 드려요. 간혹 보다 보면 그 매스컴에서 사주 보시는 분들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별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상이 아니고 좋은 소리 좀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주를 정확히 본다는 것은 사실상 드뭅니다. 그리고 사주팔자라는 것이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라는 것이 인생을 100%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100%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를 정확히 레이트를 따져본다면 약 35%, 사주가 35%고요. 35%. 제가 이제 계량화를 시켜보니 그래요. 이름이 약 30%더라, 이게 30%. 그리고 후천적인 상이 35%. 이렇게 돼서 이게 사주하고 비율이 거의 같더라.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계량화를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자평진전의 근기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분들은 뭐 쪽집게 식으로 내 운명을 좀 맞추십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딱 집어내지 못하면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사주 명리라는 것은 통계 학문입니다. 통계 학문이요. 통계 학문이다, 이게. 통계 학문. 그래서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거 어쩌다 아주 정확히 맞춰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사주를 볼 때 합니다. 먼저 성격이요. 성격을 좀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진로, 대단히 중요하죠. 진로 문제는 뭐 나이가 들어도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로가 매우 중요하다. 진로 문제.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주의할 거, 주의사항.
주의사항, 이 정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주는 약 35%, 전체 운세 35%이니 너무 맹신하지 말라. 너무 믿을 필요도 없고, 또 안 믿을 필요도 없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주의 성격이 상당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맞는 경우가 많고, 물론 그 진로도 제가 생각한 대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의외로, 도무지 이분은 사업을 하실 분이 아닌데, 어느 날 사업을 잘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인터넷으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자기 얼굴을 내세우지 않고 인터넷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이 오더라고요. 혼란이 와. 인터넷으로 사업을 의외로 잘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혼란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사주 구성을 한번 제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자, 사주란 전체 운세의 35%다. 사주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또 무시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사주를 구성을 해볼게요. 얘는 김인년생, 양띠. 그 다음에 정축, 섣달에 태어난 섣달. 그 다음에 갑진, 일이요. 태어난 연월 일시를 제가 지금 적습니다. 제가 이제 암기를 해서 적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연월시, 이게 사주 팔자라는 거죠. 글자가 8자다. 사주 팔자예요. 그 다음에 대운을 한번 적어보세요. 대운. 누구나 다 10년마다 운이 바뀌는 걸 대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운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무진대운, 무진. 그 다음에 쭉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경, 신, 인, 개, 갑, 월. 이렇게 적어볼게요. 묘, 진, 사, 오, 이, 신, 유. 자, 무진,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어류. 이렇게 대운이 이렇게 논하되는데, 이 대운은 1대운. 1살, 11살, 21살, 31살, 41살, 이렇게 51살, 61살, 이렇게 71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입춘이 지나지 않아서 새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진년에는 이분이 46세. 우리 나이로, 보통 나이로 46세.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46세 나이인데, 사주 팔자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자, 사주를 얼른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분은, 자, 태어난 연월 일시라고 그랬죠. 연월 일시. 그 중에서 일에 위에 있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항상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지, 일간. 그렇습니다. 연간, 연지. 그 다음 월간, 월지. 그 다음에 일간, 일지. 시간, 시.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주를 얼른 보면 육체는 빨리빨리 들어와야 돼요. 사주 공부를 좀 했다면. 그래서, 자, 목생화, 상관이고, 목국토, 정제, 목국토, 토가 전부, 토가 너무 많죠, 토. 자, 여기서 토기는 재성이라고 해요, 재성이요. 재성이라고 그러는데, 재성은 정제와 편제가 있습니다. 정제와 편제. 여기서, 정제고, 편제고, 영향이 설있던 정제고, 그렇습니다. 자, 이 사주는, 재운이 대세를 이루는 거예요, 재운이 대세를 이룬다, 재운. 대세 아시죠? 대세를 이룬다. 자, 음력 12월, 음동설한, 감목나무, 동양지목이 반드시 뻗은 나무로 태어난 내가 보면은 너무나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다 극하고 있어요. 내 기운을 다 그냥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금은 신금, 금국목으로 나를 누르고 있고, 또 목생화, 내 길을 뺏어가고 있고, 목국토로 내가 또 그걸 하면서 내가 길을 뺏기고 있고, 그래서 아주 이게 극약하다. 그런데 이 사주에 이제 재운이 대세를 이루니까 재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종적격 사주라. 종적격 사주다. 종적격 사주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대세를 따른단 말이 있죠. 대세. 내가 힘이 너무 부딪히면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강한 기운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종적격이란 특수격 사주로 노는 겁니다. 특수격.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수가 없으니까 수를 넣는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물론 음동설안에 간목 기운이 따뜻하게 필요하니까 일반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적천수 천매 그런 거 있어요. 겨울에 태어난 사주는 목화를 넣어야 된다. 뭐 맞는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재운이 너무 강하니 이 재운을 따라가야 된다. 재운을 따라가는 운이 뭐냐? 따라가는 운이 여기서 화, 토, 그래요. 그리고 가장 길한 운은 금기운이에요. 금기운. 그래서 화토를 용신과 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 아셨죠? 먼저 그걸 딱 머릿속에 넣고 나서 사주를 풀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종객적 사주, 재운이 너무 강해서 따라가는 사주를 종객적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종객적 사주는 식상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해요. 식상이 있으면. 이게 식상이에요. 상관, 목생과 상관이란 말이에요. 식상이 있으면 좀 어떤 목기운이 와도 큰 흉이 덜하고, 그래서 식상이 상당히 조절을 해줘요. 그리고 강한 토기운, 그러죠. 토기운을 설계하는, 토생금으로 설계하는 관성이 있어서 또 괜찮아요. 종객적 사주인데 식상과 관성이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사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 여기서는 소위 말하자면 이걸 또 관대살이라고, 관대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관대살은 아주 그 고집이 세고 개성이 강하고, 좋게 말하면 주관이 강한데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걸 관대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관대살이 있는 사주고 갑진 백호살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주는 이렇습니다. 간목은 사실 어질고 인자한 듯해요. 갑진 백호살이기 때문에, 백호살 그대로 호랑이가 너 안에 들어있다는 식이죠. 백호살, 하얀 호랑이, 백호. 그래서 외향적이다. 또 일을 진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 다음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도 있다. 또 재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재운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정이 많아요. 재운이라는 것이. 정이 많아서 또 인기도 많아, 인기. 그래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사는 사주이다. 단, 관대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에는 주변에서, 여자라면 배우자나 부모나 싫은 소리 하는 건 질색이에요. 싫은 소리 하는 거. 누가 싫은 소리, 찢는 소리 하면 반성하기보다는 미워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관대살이 있으신 분들은 좀 좋은 소리를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그 관계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성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주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진로로 말씀드리면, 자, 토라고 했어요. 재운이 매우 강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주에 해야 될 일은 유통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서비스 관련 분야라든지, 그 다음 예술적인 소질이 있어서 예술적인 분야라든지, 또 연예인 인기 직업이라든지, 또 이제 토니까 부동산 관련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공인중개사 부동산 그 관계 일을 했어요. 공인중개사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그 불의 사주였는데, 하여튼 자, 종객적 사주인데 결론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이걸 물어본다. 좋으냐 나쁘냐. 근데 다행한 것은 이 사주는 대운이 상당히 괜찮게 흘러요. 대운이요. 금기운도 좋아요. 말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런 거 다 좋단 말이에요. 화토금이니까 화토금 이렇게 다 좋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대운이 상당히 좋아서 아주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주의할 사항. 이 사주는 인기가 많아서 주변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것은 좋아요. 예를 들자면 연예인이 무대가 끝나면 상당히 고독감이 오죠. 고독감이 밀려오죠. 예를 그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항시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나를 다른 사람이 많고 그러는데 내가 있을 땐 좋아요. 뭐 재물이 없다든가 명예가 또 없다든가 할 때는 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항시 평소에 꼼꼼해짐이 좀 확실해야 돼요. 꼼꼼해짐. 근데 그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 재운이 너무 강하면 애들이 불러내고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져서 공부를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꼼꼼해짐이 확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가급적 이제 전업주부로 사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해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자,
한겨울이니까 그냥 추우니까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목화를 넣어버린다? 그럴싸해요. 그러나 이 사주는 토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세를 따른다. 그래서 화토를 이름에 넣는 게, 성씨는 별도고요. 성씨는 별도고 화토를 넣는다. 그거는 정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토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종객격이란 것, 특별한 사주죠. 특별한 사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주를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텔레비에서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예, 저달 추운데 하늘 태양이 그립네, 막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수가 없네요. 수가 그래, 수를 넣어야 되지 않나, 막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단면적으로 이렇게 사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객적 사주, 여자 사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